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방금 소개를 받은 박동배입니다. 오래간만에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그 세미나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목이 좀 잠기는데요.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본사 소속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한 이제 100개 글로벌 어카운트 중에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조립 제조 산업의 글로벌 다이나믹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그 중국 상하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난 지는 지금 이제 7년이 넘었고요. 가끔씩 옵니다만은 이제 아무튼 고국에서 이렇게 여러분 모시고 세미나 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다이나믹스를 그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또 글로벌한 그 범위를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시각이 조금 이제 그 글로벌하고 또 한국 사정을 비교적 좀 제가 어두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의 트렌드 차원에서 또 받아들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준비한 시간은 이제 90분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커버해야 될 영역이 CRM도 있고 또 ERP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이걸 다 하려다 보니까 시간을 아무래도 90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 계획은요. 현재 시간이 1시 20분인데 2시 한 20분 정도? 예, 2시 15분 이 정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에 그 좀 짧게라도 그 Q&A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요 부분입니다. 다이나믹스는 금방 우리 이무선 전무님께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이 안에 ERP와 CRM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같은 다이나믹스지만 두 가지 영역이 다 있고 이것이 왜 두 개 다 있는지를 나중에 보시면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ERP에는 AX도 있고 나비전도 있고 이 외에도 다른 ERP들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시장에서 주력으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은 두 가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CRM은 온라인 CRM도 있고 그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기반의 CRM을 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스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히스토리를 보실 텐데 이게 역사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ERP는 유럽의 있는 솔루션들 중심으로 이렇게 인수를 하고 합병을 해서 이렇게 그 점점 더 완성해지는 그런 솔루션이고 CRM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솔루션이 되겠고 이제 이것도 한 10년이 돼서 굉장히 성숙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최근에 6개월 그리고 앞으로 이 6개월 또 나아가서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새로운 제품들이 업데이트되고 또 릴리스가 될 계획입니다. 실제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역사상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릴리스를 하는 것은 유례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이름 그대로 다이나믹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를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계기는 역시 그 작년에 발표된 그 윈도우 8의 그 출시라고 하겠습니다. 그 소비자들의 이 컴퓨터 사용 환경 자체가 이 윈도우 8이 나오면서 그 퍼스널 앱뿐만 아니라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터치 중심의 새로운 그런 UI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도 그것을 같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투자의 그 핵심 드라이버는 역시 혁신이 되겠습니다. 혁신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이내믹스의 어떤 그 솔루션의 현황을 보게 되면은 35만 개의 그 고객과 또 5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37개 연속 분기가 되는데요.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이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이렇게 두 자릿수 연속으로 이 성장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만큼 잘 나가고 있는
그 반응이 좋고 끝없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부스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이 CRM뿐만 아니라 EX나 나비전도 역시 굉장히 그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눈여겨볼 점은요. 저희들의 그 파트너 커뮤니티인데요. 이 다이내믹스의 파트너가 몇천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솔루션들과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은 이렇게 파트너들이 각자 가지고 계시는 어떤 산업에 대한 특수한 경험과 자산을 연합을 해서 하나의 그 번들링된 오프링들을 제공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러분들의 업무에 적합하고 차별화되고 특수한 그런 솔루션들을 해서 글자 그대로 이 굉장히 그 다양하면서 그리고 잘 맞는 그런 솔루션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개요 설명은 이렇게 간단히 좀 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모듈은 이제 CRM이고, 여기에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AX는 한 20-30분 정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CRM, 뭐 여러분들 다 전문가시라고 믿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CRM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컨설팅 회사에 한 18년 정도 있다가 이제 MS에 조인한 그런 이제 갓 1년이 됐는데요. 가장 크게 지금 보는 거는 우리 인류 역사상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금 큰 생활의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 자료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과장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그 소셜 사이트에 가입한 숫자의 사람들 숫자,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바일에 이 컴퓨팅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이게 45억, 68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뭐 이 트위스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런 횟수들 엄청나죠. 이게 그 기업의 시스템, 특히 CRM에 미치는 그 영향이 뭘까요? 이것이 이제 지금 다이내믹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은 릴리스를 하고 새로운 제품을 내고 있는 큰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기 전에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2005년도에 그 2010 메가 트렌드라고 소비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가 하는 걸 편전해서 책을 하나 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이런 상황을 체험하고 있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물건 사시기 전에 다 그 물건에 대한 경쟁 평가라든지 뭐 서비스의 정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파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알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소비자들이 지금은 굉장히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전보다. 물론 목소리가 여러분 커졌지만 그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직접 소리를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컴플레인도 하고 또 많은 이제 그 요청들을 하시죠. 이런 요청들의 수단이 뭐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소셜 미디어 사이트라든지 또는 이런 소위 말하는 모든 터치 포인트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이렇게 많은 접점에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요청도 있고 불만도 있고 또 어떤 실제 주문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전통적인 영업과 마케팅, 서비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CRM의 영역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저희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을 할 때 이제 이 모든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한다라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에서 CRM을 해야 되겠다. 지금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CRM이 어떤 특정 부서의 산유물이 아니다. 마케팅 부서가 CRM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 부서가 CRM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사적으로 전부 다 CRM을 해야 된다. 이제 사장님부터 CRM의 그 책임자가 되고 전 직원이 다 CRM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CRM을 전 직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원은 또 어떻게 누가 해주나요? 이런 것들이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그 경험 주기 사이클이 외부에 있고요. 이 안에서 다양한 채널, 다양한 CRM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커스터머 저니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소셜과 모바일이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화두이자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S&P 500 지수에 나와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경험 관리를 제대로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니까 투자가 이렇게 잘 되고 리턴이 크고 반대는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도 경험 관리를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지 된다. 이런 회사가 앞으로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을 굳이 들여서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파는 것이 중요하죠. CRM을 아직도 캠페인 관리의 일환으로 소비자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마이닝을 해서 캠페인 관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프로모션도 CRM이고 캠페인 관리도 CRM입니다만 지금 CRM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 관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전체 회사의 주주 가치와 매출 향상에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는 그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관리 전략을 세울 때 대부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선은 그 퍼소나라 그래서 대표적인 고객 프로필들을 이제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특성 프로필의 고객들이 우리와 어떤 형태의 경험을 갖느냐 하는 것을 시나리오를 해서 시나리오를 그리고요. 그 시나리오 각각의 그 접점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어떤 리턴이 올 것인가를 이렇게 이제 맵을 그리고 전략을 세우십니다. 뭐 이미 많은 고객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의 서비스 팀을 통해서 또 컨설팅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그 접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랬죠. CRM 담당 부서가 어디냐 물어보면 이게 사실 답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게 마케팅과 세일즈, 서비스, 채널 관리 전역에서 다 일어나고 이게 지금은 그게 요구되는 역량들이 보통 역량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역량들이 되어야지 제대로 된 경험 하나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객들이나 우리 담당자들이 다 내부적으로도 소셜 해주고 모바일 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솔루션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CRM 솔루션이 고객 경험 관리 차원에서 그럼 CRM만 제공하면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샘플입니다만은 어떤 이제 30대 후반의 그 IT 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이제 퍼소나 하나의 가정적이고 기술 사비한 그런 이제 고객의 그 특성이죠. 이렇게 정리하고 이 사람이 전자제품 구매를 할 때 뭐 어떤 경험을 가져가더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경험의 사이클, 그 다음에 접점 포인트, 그리고 각 단계에서 어떤 이제 이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를 이제 디파인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커스텀 저니 맵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오늘 소개는 이제 이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이 다이내믹스가 CRM 전통적인 CRM 영역만 커버해서 이런 경험 관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임전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케팅 파일럿이라든지 링크라든지 예머라든지 이런 다양한 소통 채널들 그런 툴들을 이 CRM에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인수도 하고요. 그래서 MS가 지금 다이내믹 CR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솔루션은 단순히 캠페인 매니지먼트라든지 무슨 커스터머 데이터 애널리틱스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고객 경험을 획기적으로 차별화되게 제공해서 이 관계 자체를 한 건 한 건의 매출 내지는 트랜잭션 개념이 아니라 평생의 릴레이션십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것들을 모든 직원이 전방위로 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MS의 다른 솔루션들과 함께 제공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2013
론칭된 이 CRM 다이내믹스의 내면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아주 의미 있는 M&A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선은 CRM 온라인이 론칭된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마케팅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아주 통합적인 마케팅 관리, 캠페인 관리 포함한 멀티 채널 캠페인 매니지먼트 포함한 전문 마케팅 관리 프로그램인 마케팅 파일럿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넷브리즈라고 하는 소셜 리스닝 프로그램도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앞부분의 경험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고요. 이게 지금 CRM과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통합이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오늘 이제 그 CRM 론칭 행사는 이 오라이언 버전이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UI를 하고 앞에 넷브리즈나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됐습니다만 점점 더 더 깊은 통합들을 마케팅 파일럿이나 넷브리즈나 EMR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나가서 올해만 해도 지금 저희 이제 회계전도 안으로 3번 더 이렇게 릴리스를 해나갑니다. 그 소프트웨어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로드맵을 가져간다는 거, 그리고 그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은 투자입니다만은 윈도우 8 출시 이후에 지금 사력을 다해서 전사적인 역량을 경주로 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모는 뭐 다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인트라넷 그 소셜 커뮤니티 툴인데요. 이게 그 이제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CRM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고객을 잘 이해를 해서 고객들이 뭘 원하시는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죠. 근데 이걸 보면 그 고객을 이해하고 접점해서 그 얘기를 요청을 듣는 사람과 실제로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기다리십시오. 다른 사람 해드릴 겁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지금 이제 소비자들이 기다리지 않죠. 그러니까 그 즉시 그 모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다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을 이렇게 영업과 마케팅 서비스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소비자들의 요청사항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바로 내부의 전문가가 그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해서 바로 소비자에게 응대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예모가 통합된 이유이자 이제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콜센터 직원이든 아니면 내가 마케팅 직원이든 CRM의 그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프로세스가 나오는데 프로세스 진행하다가 필요할 때 바로 그 담당자나 전문가에게 그 채팅을 하고 또 히스토리를 접근을 해서 아주 최적의 솔루션을 대응을 하는 그런 기능이 야모 인티그레이션의 이유이자 내용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고, 넷브리즈는 이렇습니다. 넷브리즈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인데 크게 하나는 그 예를 들면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같은 데서 그 어떤 내 얘기가 진행되고 있냐를 키워드 서치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뭐 어제 캠페인을 하나 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컬렉션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런 내용들이 이게 우리 회사의 긍정적인 내용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인가라는 소위 말하는 센티멘트 분석을 또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CRM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닫혀 있는 CRM이 아니라 외부적인 솔루션, 외부적인 그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열린 CRM을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파일럿은 이게 그 온라인에서 특히 또는 이제 지금 뭐 멀티 채널에서 사실 그동안의 해묵은 과제이자 숙제는 엄청난 그 마케팅 인베스트를 하는데 이게 그 원하던 그 ROI가 나오느냐, 또 지금 과연 내용 ROI를 따지기 전에
내가 원했던 프로그램들이 지금 어떻게 잘 실행되고 있느냐 이런 거를 모니터링하기가 갈수록 이제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캠페인 리드 매니지먼트 그거 하나고요. 광고 활동이나 소셜 미디어에 대한 활용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풀 사이클로 기획 단계에서 그 실행 단계 그리고 모니터링 단계까지를 쭉 연결해서 보여주는 그리고 거기에 활용되어지는 데이터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를 보여줄 수 있는 툴에 대한 수요는 되게 많았는데 이것이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또 성장하고 있는 솔루션이 마케팅 파일럿이었습니다. CRM을 지금 이 시점에서 소셜과 모바일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결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게 마케팅 파일럿의 통합 배경입니다. 지금 이 마케팅 파일럿은 그 커넥트를 통해서 CRM 라이센스만 구입하시면은 마케팅 파일럿과 그 호환을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여기 기능들이 나오는데 그 사실 이건 굉장한 프로페셔널 솔루션입니다. 그 마케팅 관리 측면에서. 근데 원래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케팅에 계시는 분들은 마케팅 관리 프로그램들을 잘 안 쓰시고 또 영업에 계시는 분들은 영업 관리 프로그램 잘 안 쓰십니다. 그 안 쓰시는 이유가 일단 귀찮고 어렵고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마케팅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이제 MS는 그 이 직관 UI 뭐 쉬운 UI라 그래서 강력한 그 엑셀 시절부터 이렇게 다져온 그 편안한 UI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지금 다 이런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통합된 솔루션을 지향하면서도 계속 하나의 그 일관된 UI를 지향하는 철학이고, 지금 뭐 이제 6개월 좀 지났으니까 조금은 이제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통합이 될 걸로 생각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서 보여드린 릴리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레오, 수브라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다이나믹하게 릴리스 계속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디바이스 얘기를 하기 전에 소통의 채널을 차원해서 그 소비자들과 어떤 그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봤을 때 이메일이 됐던, 그다음에 소셜 콜래보레이션이 됐던, 또 인스턴트 메시징이 됐던, SMS 됐던 이런 웹포털 쪽이죠. 이런 다양한 그 모든 채널에서의 그 수입, 그 정보 콜렉션 툴들을 이 다이내믹 CRM은 다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 방향이고 실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열린 CRM을 어떻게 쓸 것이냐, 당연히 이제 모바일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윈도우 8이 나오면서 사실 이 지금 저희들 모든 애플리케이션 태생 자체가 모바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PC에서 사용하시는 모든 정보의 접근과 정보 소비가 다 폰이나 태블릿 디바이스에서 다 가능하게 하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지향하는 모바일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특히 영업이나 세일즈 마케팅에서는 점점 더 모바일 환경이, 지금 모바일 그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13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풀 스케일의 모빌리티를 지원하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희 윈도우 8 환경뿐만 아니라 그 iOS, 특히 이제 아이튠에서도 다이내믹 CRM을 다운받을 수 있고, 당연히 윈도우 스토어에서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가장 최근에 접근했던 그러한 정보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접점에서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의 세일즈 퍼슨들이 딜러십에서 이런 것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CRM에서 획기적으로 모바일, 그리고 이제 이 모바일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모바일 시스템 한다 그러면 따로 또 벤더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추가 개발을 한다든지 붙인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MS CRM을 쓰는 순간 모빌리티는 그냥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기능적으로 또 좀 들어가 보면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 뒤에 이제 우리 조복규 차장이 그 데모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만 좀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또
되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플로우 또는 롤 베이스의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상단에 그 업무의 플로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드 매니지먼트다, 그 영업의 기획 관리다 이런 걸 할 때는 MS가 전세적으로 수집한 16개의 글로벌 비즈니스 프랙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대로 이렇게 시스템이 사용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퀄리파이를 했으니까 이제는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 이 등등을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셜 컬래버레이션이 바로 되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는 담당자들이 또는 그 기획 부서에서 이렇게 쉽게 컨피규레이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룰들이 하나 바뀌면 코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세팅을 조절을 해서 금방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기서 제가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롤 베이스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이게 왜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해외 생활하면서 그 다국적 기업들 이제 상대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느낀 건데, 우리는 적어도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이 직원들의 이 사고 자체는 어떤 특정 롤에 이렇게 너무 국한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답답해 한다든가, 그 뭔가 그 인파워먼트가 안 된 것 같다든가, 내 범위가 너무 좁아진 느낌이 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사실은 문화적으로나 조직의 그 철학적인 측면에 사실은 좀 다른 거죠. 굉장한 주인 정신과 혁신 정신으로 나에게 많은 권한을 받아서 내가 소신껏 이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진작되는 그런 환경하고, 또 해외 나가면 이렇습니다. 3년 있다가 보면 한 3분의 1은 나가고 없어요. 그 워낙 시장이 이제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그 정해진 job description에 있는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이렇게 그 매니저가 요구를 하거나 기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롤을 정확하게 디파인하고 이 롤의 석세스를 어떻게 우리가 매저를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 그게 시스템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특별히 소수의 그 한정된 전략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 말고는 이렇게 뭐 너무 많은 인파워먼트를 또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장 시장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이 CRM의 그 사용자들의 대상이 일선에서 회사에서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아니면 보다 더 많은 그 고객들과의 그 릴레이션십을 많이 쌓기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폼 형태로 정해지면 효율도 그리고 표준화도 더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저런 것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I의 문제입니다. BI가 사실은 이제 그 영업에서도 많은 리포팅을 하고, 서비스도 많은 리포팅을 하고, 이제 그 마케팅에서도 많은 리포팅을 하는데, 이 리포팅을 과거에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엑셀에서 많은 데이터를 불러서 왼쪽, 오른쪽 축을 맞추고 그래프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생기면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이런데 시간을 실제로 영업사원들이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역시 2013 버전에서는 굉장히 쉽고 직관적으로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정보 같은 거를 이렇게 이 탑재된 임베드된 BI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SQL의 리포팅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CRM을 하게 되면 SQL을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클릭 한 방으로 필요한 애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앞서 보셨던 이런 그 파이프라인 정보도, 예를 들면 이제 퀄리피케이션 파이프라인에 어떤 정보 들어있나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쭉 리스트업이 돼서 드릴 다운 기능들을 또한 쉽고 직관적으로 제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는 좀 더 그 소피스티케이트 복잡한 애널리시스가 필요하다. 사실 이제 리포팅과 애널리틱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애널리틱은 이제 당연히 저희의 SQL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 가져가시는데, 지금 이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금 BI가 너무 재밌고 편하고 다이나믹해서 그런 것들을 유저들이 막 올려놓고 계세요. 보시면은 이게 드래곤 페이스라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작업들이 그냥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이렇게 BI를 즐기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이제 윈도우 8 이후에 나타난 저희들 그 터치 베이스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굳이 마우스를 쓸 필요가 없죠. 손가락에서 내가 필요한 애널리틱을 이렇게 본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그 XRM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소비재 기업인 네슬레가 그 HRM 인사 관리 시스템을 그 다이나믹스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이나 휴먼 리소스, 인터널 휴먼 리소스 릴레이션십이나 어떤 면에서는 시스템적으로는 사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내믹스의 그 시스템들은 단순히 커스터머 릴레이션십만 보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벤트 매니지먼트라든지 휴먼 리소스 그 말씀드렸고요. 딜러, 벤더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다 가능합니다. PRM 이게 이제 딜러죠.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게 그 전통적인 ERP나 CRM 벤더들이 제공하는 환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따로 추가로 개발해서 따로 또 벤더 선정하고 구축을 해서 또 인터페이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과 돈이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한 플랫폼으로 들어가니까 엄청난 TCO이자 효율이 있어서 CIO 분들에게 굉장한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라우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비즈니스 솔루션을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문제를 이렇게 풉니다. 자, 저렇게 몇십억 인구가 소셜로 물밀듯이 저희들의 그 영업 관리와 마케팅에 이게 손바닥으로 지금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고객 관리 데이터를 하려 그러면 이렇게 뭐 엑셀로 매니지가 가능한 회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바다처럼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이 소비자의 접점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거를 모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나 내가 직접 투자하고 관리하는 하드웨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이제 그 전문으로 하는 데다가 맡기니까 좀 싸더라. 이게 클라우드입니다. 싸고 편하더라. 왜냐하면 그 관리를 하는데도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데 그런 전문 역량을 하는 사람 뽑고 또 활용해서 쓰기도 힘든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 내가 그걸 관리를 남에게 맡기면 시큐리티 문제는 어떻게 되냐?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빗이 나오고 그 퍼블릭이 나온 거죠. 그래서 CRM을 지금 외국계 CIO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뭐 내가 편하자고 하다면 전부 다 프라이빗이나 아니면 온프레임을 가져가면 좋은데 그 비용이 너무 드니까 기왕이면 고객 데이터를 하더라도 이렇게 좀 그 퍼블릭으로 뺄 수 있는 데이터가 뭔가 자꾸만 이렇게 분리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더 점점 더 TCO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품 정보, 고객 정보, 그 다음에 거래 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하이브리드로 그러죠. 선별이라고 하면 하이브리드죠. 어떤 거는 퍼블릭에, 어떤 거는 프라이빗에 이렇게 또 어떤 거는 온프레미스에. 그래서 아직도 그 상당수의 대기업은 무조건 퍼블릭을 안 돼. 그러고 계시지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3년, 5년 이후에도 과연 우리가 다 이걸 키핑하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디플로이를 할 때 옵션을 드리는 것도 큰 매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매력들 때문에 이제 아까 보셨지만 그 35만 개의 고객들의 상당수는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굴지의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각을 제가 이제 그 인더스트리 그 솔루션 세일즈를 하니까 이제 실제로 이런 개념들이 제가 맡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제 지금 지난 1년간 주로 이제 커버한 고객은 포드하고 닛산, 뭐 토요타 뭐 이런 기업인데요. 닛산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작년 말에 그 딜러 관리 솔루션을 다이내믹스로 이렇게 그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드는 포드의 그 프리미엄 브랜드죠. 그 링컨을 그 중국 시장에 출시를 앞두고 이 다이내믹스를 선택을 했고 지금은 이제 에이펙 전체로 그걸 확산하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1월 달에
저희한테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딜러십에서의 소비자 그 잠재 고객들의 그 경험 시나리오를 완전히 새로 바꿨다. 유럽의 그 유명한 크리에이티브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바꿨대요. 그래서 그건 뭐 여러분 베이징 아우디 오토시티라고 이렇게 차 없는 대리점 아시죠? 그 실물 크기의 차 영상 이미지가 확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주 첨단 환경에 그런 걸 포함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를 제일 잘 적합하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 있다. 이 솔루션은 이름이 이제 단순히 대리점 솔루션이 아니고 대리점 관리 솔루션이 아니고 그 고객 경험 관리 솔루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COE를 통해서 이런 아까 지금 말씀드린 캐파를 소개를 해서 이제 그 선택이 됐는데요. 자동차 같은 산업은 대표적인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우리가 다 자동차 지금 사용자지 않습니까? 자동차 여러분 구매하실 때 내 차 다음 미래의 내 차가 뭐가 돼야 될지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은 서치와 그 이렇게 채팅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미 다 결정한 상태에서 사실은 대리점에 가시지 않습니까? 대리점에 가보면 내가 원하는 차가 없을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 OEM들은 굉장히 다양한 채널에서 소비자를 막 상대를 하고 있는데 정작 대리점에 가보면 대리점의 영업 사원들은 그런 그 히스토리를 전혀 모르고 있죠. 이것이 이제 단절된 상태인데 그거를 다이내믹스가 어떻게 연결해 주느냐 뭐 이런 것이 이제 오토 산업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가 이런 거죠. 어떻게 모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거를 어떻게 그거를 일관되게 제공해 줄 것인가. 이것은 전자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는 그래도 테스트 드라이브라는 그런 그 뺄 수 없는 과정에 있어서 그나마 오시지만은 전자제품은 안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터넷에도 많이 구매하시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 경험 관리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360도 고객 비유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 이게 그들의 경험 사이클 전역에서 전방위에서 이걸 봐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각 영역 전체에서 제공해야 되겠다는데 솔루션 그 내용으로 보면 다이내믹스가 그렇게 뭐 CRM, ERP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마케팅 쪽은 이제 이 웹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비스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소비자들의 그 웹에서의 행동 패턴을 보고 이 고객이 다음에 방문했을 때는 내가 어떤 그 화면을 제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매장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뀐 이 시대에서는 사실은 물건 파는 매장보다 더 중요한 매장 관리가 된 거죠. 예, 그 솔루션을 MS 플랫폼 기반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 이제 사이트 코어 같은 마케팅, 웹 마케팅 솔루션이고요. 이 뒤에는 이제 백엔드 CMS 엔진이라든지 리드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다이나믹스의 다양한 그 XRM 플랫폼 기반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일즈에서는 이제 그 영업사원들의 세일즈포스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이제 그 딜러십의 DMS 이런 것들이 전부 다이나믹스에서 제공되고 있고 이게 다 완벽한 모빌리티를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가 흐름에서 굉장히 이렇게 리드하고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올해 그 CES에서 드디어 현대차가 출품을 했지 않습니까? 전자산업 컨벤션에서 현대차가 자동차 회사지만 우리는 IT 회사라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맥락에서 보면 뭐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예. 웹 컨텐츠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사이트 코어는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그 풀 스케일로 하나의 프로덕트에서 제공해주는 정말 유일한 그런 솔루션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제가 파트너 말씀드렸는데 파트너가 이제 4,5천 개 되니까 자동차 산업에만 엄청난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콜센터 같은데 에브나드, 그 다음에 뭐 DMS는 인카디아 테크노소프트, 그 다음에 SI 파트너들 등등이 연합이 돼서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의 솔루션을 쓴다는 것은 MS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5천 개의 파트너들이 어우러져서 여러분들의 업종과 그 수요에 맞는 차별화되고 이렇게 각색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CRM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지금 55분이니까 비교적 제가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이제 AX로 들어가겠습니다. AX 얘기는 AX가 이제 ERP 솔루션이라는 거는 이제 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주로 이제 제조 유통에서 많이 오셨다 그래서 금융이나 통신 쪽보다는 제조 유통에서 AX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두 마디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간단하지만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조업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는 한마디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 함께 또 대두되는 게 이제 이머징 이코노미인데요. 얼마 전에 맥킨지에서 이런 리포트를 냈죠. 2025년까지 포춘 500 기업의 반 이상이 성장 시장 국가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성장 시장이 어디입니까? 이제 중국, 인도, 뭐 브라질, 러시아 이런 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도만 해도 5%. 제가 볼 때 지금도 뭐 15%를 안 넘을 것 같은데요. 2025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 10년 정도 되면 포춘 500 기업의 반 이상은 거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 있는 회사들 내려오고 중국이나 이제 인도 이런 회사들이 올라가는 거죠. 사이즈가. 이미 중국 북경에 가시면은 제가 이제 북경에 6년 살다가 지금 상해에 있지만은 글로벌 기업들 헤드쿼터가 수백 개가 넘게 가 있습니다. 상해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왜 성장시장에 가느냐? 거기가 성장이 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네. 거기를 놓치고 안 가면 성장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만 성장을 위해서 해외 시장 가시는 게 아니고 중견기업들도 공인 글로벌에서 중국을 포함해서 많은 지금 해외 법인들을 설치하고 해외 어프로치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의 솔루션들을 뭘로 가져갈 것이냐? 제가 이제 해외 사업의 뭐 성공 전략이 뭡니까? 이런 주제로 강의 요청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오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IT 얘기하기 전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사업 성공 요인은 5가지의 보이지 않는 경영 자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게 조금 덜 필요해서. 근데 이제 나가니까 일단은 우리 브랜드를 아무도 몰라요. 일부 회사, 삼성이나 이런 데 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케팅, 브랜딩, 그 다음에 성과 관리,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가버넌스, 그 다음에 IT 관리입니다. 이게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래서 invisible infrastructure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코스트에 입각해서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트렌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벤더가 한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막 쉐도를 하고 바이어스 마켓이 돼가지고 하는데 외국에 나가면 정작 없는 브랜드를 어떻게 각인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막막합니다. 그걸 어디다 해야 될지. 예. 그런데 역량을 굉장히 써야 되는데 실제로 시간을 또 보면 이런 IT 솔루션들을 의외로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해 가시려다 보니까 이 역량이 분산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특성에서 이제 이 IT의 요건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본사에서 또는 이제 허브 팩토리 같은 데서 쓰시는 ERP 솔루션들을 그게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뭐 S사, O사 이런 큰 솔루션들인데 그런 솔루션들을 이런 해외 사업장에 그대로 그거를 뭐 자동차 같은 경우나 조립산업, 전자산업 같은 경우는 다 티어 1, 2, 3까지 쭉 협력사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이걸 다 기존의 솔루션을 두고 있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한국의 대기업 SI 거기 가 계신 분들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 ERP는 어떻게 관련하세요? 현황 파악도 안 됩니다. 그러는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지. 근데 잘 아시지만 부품 하나가 잘못되면 안전문제 직결되고 이렇게 전체 고객 경험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리제이션이라 하는 걸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고 그 숙제 하에서 ERP를 보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이제 AX 솔루션인데 이 AX가 이제 빠르고 쉽고 TCO를 제공해 주는데 이름 봐요. 이제 2티어 전략입니다. 2티어 ERP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티어 1, 티어 2로 나눠서 가고 티어 2는 굳이 티어 1처럼 무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AX가 지금 아까 이제 유럽 시장 또 이 아시아 시장 이런 데서 이렇게 20%, 25%, 심지어 한국에서 50% 이런 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것이 이제 배경인 거죠. 저는 뭐 앞으로 이렇게 간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AX가 내년 4월 달에 애주어 서비스가 들어가서 이게 클라우드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가공할 만한 그 성장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IT 문제는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내 사용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용자들 해외에서 그 상정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가져가고, 뭐 기왕에 그렇다면 본사 시스템과 해외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그런 AX 전략도, 통합 다이내믹스 플랫폼 전략도 뭐 와이낫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델 사례에 있다가 우리 김전 부장이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회사가 바로 이런 문제로 대표적인 그 돈을 벌고 계시죠. 그 사실 그걸로. 예,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같은 다이나믹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UI도 이렇게 보시면 롤 테일러, 금방 제가 롤 베이스 그 어떤 그 말씀드렸죠. 그 대시보드 그대로 다 똑같이 넣어놨고요. 그리고 뭐 제조업에서 특수하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그 간판 방식, 이런 그 제조 모듈들,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 4월 모듈에는 이 WMS, TMS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는 뭐 이걸 이사의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전문 그 외부를 또 붙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EX에서 이거를 하나로 해결해 드린다. AX에서. 그리고 이게 또 호스팅 서비스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니까 해외 사업장, 원거리 사업장 하나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점점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은 경영 역량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적지 않은 그런 고객들이 당연히 이제 쓰고 계시고요. 레브론 같은 경우는 그 통계 자료가 참 재밌었는데, 첫 구축 때는 이렇게 377일이 걸렸는데, 두 번째 사이트 구축은 14일이 걸리고, 세 번째 사이트는 테스트 들어가는데 6시간 걸렸답니다. 이게 뭐 이게 이제 저희가 거짓말 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뭐 가감 없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보는데, 아무튼 이런 정도 어질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적어도 2티어, 3티어로 내려가시게 되면 fit rate이 이렇게 8, 90%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한 8, 90%는 그냥 아웃박스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한 10%는 컨설턴트가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하면 바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구축비가 대폭 줄어들고 시간이 줄어들어서, 지금 예를 들면 GM 같은 회사는 성장 시장의 1000개 팩토리를 이걸 하나로 다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트렌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유통으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 모 컨설팅 회사의 유통 담당을 해가지고, 유통은 이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책 낼 때도 그랬습니다만, 유통이야말로 소비자들의 이런 그 변화가 가장 첨예하게 그리고 먼저 일어났던 곳이죠. 그래서 뭐 옴니 채널 리테일링이라 그래서 멀티 채널 얘기가 한참 나오기도 전에 유통에서는 웹에서 그 경험을 매장에서 그대로 하자는 것을 뭐 지상 과제로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조업에서도 커스텀 익스피리언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유통은 뭐 소타치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모빌리티나 소셜, 온라인 이 3대 키워드를 AX의 유통 솔루션에서도 굉장히 그 중시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그 솔루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보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 솔루션도 이 일반 그 유통 ERP를 보면은 포스는 따로 붙이세요. 근데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부 시스템, 매장 시스템 같이 있죠. 그 다음에 MD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코어 백오피스가 있고, 여기에 이카머스가 붙어서 글자 그대로 그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 이거 뭐 AX 리테일을 구입하시면 사실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먼저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CRM도 마찬가지지만 CRM 라이센스를 하나 구입하게 되면은 그게 그 유저가 뭐 콜센터가 됐던 그 마케팅이 됐던 영업이 됐든 다 쓰시는 것처럼 이런 그 단일 플랫폼의 밸류는 사용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이게 뭐랄까요, 싸게 쓸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이제 사실 뭐 자동차 산업에 제가 이제 닛산과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이 앞에서 막 이런 화려한 애플리케이션에 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실질적인 메인프레임 방식의 메인티넌스 비용이 너무 많이 나고 그걸 10년을 계산해 보니까 그거를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넣어서 라이센싱을 이렇게 해보니까 훨씬 더 몇백억이 차이 나니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MS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밸류 포지션 중에 하나는 TCO가 싸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철학이 그래 돼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이게 뭐랄까요, 중요한 베네핏이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즐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당연히 가트너나 포레스트에서 격찬을 하고 있고요. 유통에도 적지 않은 고객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요약을 해보면 왜 다이나믹스가 이렇게 두 자릿수 온라인 CRM 온라인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80%입니다. 이어 투 이어로. 그리고 세 분의 고객 중에 두 분의 고객은 CRM 온라인을 쓰고 계십니다. 왜 이런가? 이유가 아주 심플합니다. 이게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애널리틱이 셀프 서비스로 BI로 인베드 되고 된다. 그리고 소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려 있는 정말 콜래보레이션 전문 CRM이다. 그리고 구현을 할 때 온라인, 논프레미스 다양한 그런 초이스가 있고 모바일로 애니 디바이스 에리웨어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출생한 IT 회사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정말 IT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MS에서 제공하니까 믿음직하고 그것도 TCO 베니핏까지 경주를 하니까 왜 안 쓰시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하여튼 요렇게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조금 좀 복잡하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 번 더 요약을 해보면 소셜이라고 하는 큰 시장 밖에서의 변화, 소비자들 사이의 변화죠. 그리고 성장 시장의 대두라고 하는 또 큰 어떤 글로벌리제이션 차원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CRM과 ERP를 앞으로 어떤 솔루션을 가야 되겠냐 했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이 MS 다이나믹스가 답인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CRM 다시 한번 다이나믹스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앞으로 또 지난 6개월도 그랬지만 앞으로 여기다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릴리스 됩니다. 이게 한 번 라이센스 구매했는데 이렇게 막 1년에 몇 번씩 릴리스된 이런 제품 정말 살아있네 이런 말 하자. 살아있는 제품 쓰시고 충분히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이 계시면 질문 한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졸리는 시간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안 주무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자리가 너무 넓어서 질문하시는 게 좀 불편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계속 오늘 행사 동안 있으니까 쉬는 시간이라도 하시라도 찾아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다 질문을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